아,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임기성이라고 하고요. 주로 보안에 대한 이슈들을 이제 스페셜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도 약간 심화된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좀 가지고 내용을 꾸려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발표를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상당히 저희 AWS 코리아한테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새로운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간 그런 아주 뜻깊은 이제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날 이제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 AWS가 보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런 이 보안에 대한 AWS의 생각들이 집약이 돼서 이번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됐던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더 거세지고 있는 디도스 공격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AWS가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AWS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어떤 선택들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새로운 컨설팅 프로그램이죠.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리인벤트에서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AWS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질문을 하나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보안이 이처럼 중요한 화두가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들 해보시죠. 보통 이제 흔히들 보안이라고 하면 제대로 하기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왜 보안이 그동안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희 생각에는 이 보안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들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이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결국 이제 이 제대로 하려면 이 필요한 어떤 절차와 정책과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프로세스가 생기게 된 걸까요? 실수를 하긴 쉽지만 그거를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왜 그럼 실수를 방지하기가 어려워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즉각 실수를 찾아낼 수 있는 가시성, 그리고 일일이 관리자가 개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AWS가 보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동화 그리고 민첩성. 결국 이런 자동화하고 민첩성을 기반으로 해서 디도스 같은 어떤 보안 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보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고객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보안 요건들을 내재화시킨 그런 상시 감사 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왼편에서 보시는 마치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저 부분, 이게 사실은 이제 적합한 이미지가 없는데 딱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클라우드의 어떤 워크로드를 이제 좀 형상화시켜서 이제 가시성 있게 좀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클라우드라는 게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고 유연하게 이제 다이나믹하고 급박하게 이제 변하는 이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클라우드의 환경을 크게 8가지 레이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AWS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피지컬 레이어는 잘 알고 계시겠듯이 저희
물리적인 어떤 접근 제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AWS가 아주 전적으로 잘 수행을 하고 있죠. 그 위에 네트워크 레이어부터 하이퍼바이저까지 이 레이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API 기반으로 모든 이 보안 통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AWS 클라우드 플랫폼에 들어오는 모든 요청들에 대해서 요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요청자의 권한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한 뒤에 각각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기록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가 되는 이런 이 가상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업무를 돌리기 위한 환경들을 잘 구성하실 수 있도록 많은 어떤 보안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AWS가 제공하는 보안 기능들뿐만이 아니고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많은 이 다양한 솔루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여러 가지 보안 요건들을 잘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수단들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는 저희 파트너 솔루션들을 통해서 이제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요건, 보안과 또는 법규와 규제와 관련된 요건들을 잘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보시다시피 AWS의 책임 공유 모델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 레이어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아랫단, 즉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AWS가 적절한 보안 통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 시큐리티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 관련된 백서 내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화 레이어 위에 여러분들의 업무단 그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주 많은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객분들이 담당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고객분들의 피드백, 요청 사항들 그런 것들을 받아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많은 보안 서비스나 기능들을 이제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이 새로 출시된 이 3가지 보안 서비스들도 이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 AWS가 제공하는 보안 기능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를 가운데 두고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인 어떤 접근 통제에 해당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AWS 차원에서 이제 잘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시큐리티 그룹 또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레벨에서 IAM이나 컴피그나 또는 이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 이거를 위해서 이제 암호화를 보통들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암호화를 하기 위한 키 관리를 이제 담당하는 KMS라든지 클라우드 HSM 또는 클라우드 트레일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를 중심에 두고 겹겹이 어떤 심층적으로 보안을 설정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보안 이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AWS는 계속해서 어떤 기능 개선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도 뭐 예를 들자면 이 VPC의 보안 시큐리티 그룹의 맥시멈 개수가 500개로 이제 늘어났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NAT 인스턴스를 가지고 이제 많이 활용을 하셨을 텐데 이 매니지드 형태의 NAT 게이트웨이를 이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부트 볼륨 자체를 이제 인크립션하는 기능을 또 어나운스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보안에 대한 피드백, 고객으로부터의 보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계속해서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파란 막대는 전체 그 해에 발표된 전체 기능 이 새로운 기능의 합계가 되겠고요. 오렌지색 막대는 그 중에서 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집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저 그래프는 실제로 이제 전체 대비 보안 기능이 몇 프로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대략 한 40%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전체 기능 대비. 그리고 그 추세도 점점 그 비율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어떤 점을 얘기를 하냐면 AWS가 그만큼 보안을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고요. 또한 AWS 클라우드 환경 자체는 여기 보시는 이런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또는 인증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새롭게 제정된 ISO 표준이 있죠.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에 대한 또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그런 통제 프로세스를 심사하는 두 가지 표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ISO 27017 그리고 27018 이 두 가지도 역시 AWS가 획득을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인증과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기능들이 이미 AWS에 충분히 잘 구현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의 각 나라별로 특화된 어떤 보안 법규나 규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하게 어느 나라의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 상에서는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의 보안 제품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익숙한 솔루션들을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페트라나 DB세이퍼 같은 보안 제품들 그리고 또 클라우드 브릭이나 와플스 같은 이 와프 제품들, 국산 제품들도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플스나 클라우드 브릭 같은 경우에는 저 바깥에 부스에서도 이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객분들의 환경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자동화랑 민첩성 이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 발표된 신규 보안 서비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리인벤트 행사에서 크게 세 가지의 주목받는 보안 이 서비스들을 어나운스했는데요. 아마존 인스펙터 그리고 컴피그 룰스 그다음에 와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인스펙터는 현재 프리뷰 단계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하시면 이 승인을 통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그렇게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는 오레곤 지역의 리눅스 서버에 대해서만 이제 이 서비스가 가용합니다. 나머지 컴피그 룰스는 지난 12월에 발표됐고요. GA가 됐고요. 그리고 와프는 리인벤트 때 GA가 됐습니다. 이들 세 가지 서비스는 지금 오늘 이제 런치된 서울 리전에는 아직 가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워낙 중요한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 서울 리전에서도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스펙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스펙터라는 것은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에이전트 기반으로 설치가 돼서 백엔드 단으로
어플리케이션의 활동 내역이나 구성 내역을 분석, 진단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석하는 동안 탐지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인스펙터의 대시보드 상에 실제로 이제 적발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발된 내역도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좀 그 따라하기 쉬운 자세한 내용의 어떤 그 경감 조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펙터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하고 아주 잘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API나 CL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과 병합이 돼서 어떤 그 소스 레벨의 취약점을 찾는다든지 하는 것들에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스펙터 내에는 빌트인 룰셋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CV 리스트 기반의 수천 개의 어떤 이 취약점을 찾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OS나 네트워크나 또는 뭐 애플리케이션 단에 그 흔히 이제 실수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발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PCI DSS 같이 어떤 특화된 감사와 관련된 룰셋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PCI DSS나 앞으로 이제 추가가 될 어떤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룰셋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감사를 이제 미트하기에 굉장히 수월해진다라는 것이죠. 아마존 인스펙터를 이제 개발 사이클하고 병합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그렇게 되면 개발된 코드 또는 그 코드를 운영하는 운영 환경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취약점을 찾아내고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WS가 지난 10년 동안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범하셨던 어떤 그 실수들, 그런 것들을 난리지 베이스로 이렇게 룰세트화 해가지고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AWS를 잘 사용하시지 못하는 그런 고객들이 이제 그 간과하기 쉬운 그런 실수들을 인스펙터를 돌려보시면 바로바로 적발을 해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속해서 이제 이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지금 현재는 PCI DSS 룰셋만 들어와 있지만 계속 추가가 될 것이고요. 이제 조만간 저희 그 한국적인 어떤 그 이 인증 체계나 이런 것들도 아마 추가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이 스크린 캡처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스펙터에 적발된 어떤 목록을 이제 보시고 있는 건데요. 인스펙터는 처음에 실행을 하실 때 수시간 또는 수일 정도의 어떤 실행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최장 7일까지 이제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백엔드로 어플리케이션의 활동이나 구성 내역을 이렇게 계속 진단을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어떤 파인딩이 이제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이런 식으로 이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 적발 내역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이 파인딩이 뭔지, 그러니까 적발된 내역이 뭔지, 그리고 이 적발된 내역을 어떻게 경감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지금 요 샘플에서는 실제로 어떤 그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에 루트 로그인으로 SSH 접근을 허용하는 그런 이제 이 적발 내역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어떤 절차로 이 미티게이션 하는지에 대한 내역들이 제일 마지막에 저 부분에 이제 그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쉽게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측면의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AWS 컨피그 룰스입니다. 기존에 작년 4월이었죠. AWS 컨피그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EC2 운영 환경의 구성 내역을 이제 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컨피그의 하부 기능으로서 새롭게 컨피그 룰스라는 그 기능을 이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새로 나온 컨피그 룰스는 이 EC2 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관리 작업들이 있을 텐데요. 그 관리 작업 중에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뭐 현재 또는 과거 시점에 벌어졌던 어떤 관리 작업이 과연 자기 회사 내규에 규정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제 적발이 되고, 그걸 이제 거꾸로 강제적으로 어떤 이 미티게이션하는 그런 조치까지도 뒤에 이제 취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실제로 이제 개발자가 임의로 퍼블릭하게 오픈된 어떤 EC2 인스턴스를 실수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적발을 해서 바로 인터넷과 차단을 시킨다든지, 또는 이 모든 스토리지는 전부 다 암호화해야 돼라고 회사의 규정으로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실수로 특정 EBS 볼륨에 암호화를 안 걸었다든지 하는 것들이 적발이 되고, 그게 바로 암호화가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룰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코드만 던지면 자동으로 이제 실행 결과를 이제 리턴해주는 AWS 람다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회사 내에 어떤 이 규정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자면 뭐 특정 보안 툴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런 걸 커스텀하게 규칙화해서 집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컨피그 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EC2 환경에 대한 상식 감사 체계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컨피그 룰스는 두 가지 모드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트리거링 모드라고 해서 어떤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그런 모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계속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발된 내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이 사이클링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컨피그 룰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을 운영하고 계실 때 전사적인 어떤 감사 체계를 꾸미실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되는 것이죠. 컨피그 룰스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좀 그림이 흐릿하지만 어쨌든 룰 메뉴가 이제 있고요. 룰 메뉴에 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디파인 되어 있는 룰 목록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룰 목록에 의해서 적발된 AWS 리소스의 개수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시된 적발 내역들이 이 어떤 추세 그래프로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과거 한 달 동안에 적발 내역이 몇 건이 있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감소됐는지 아니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세를 보실 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 한 개를 클릭을 해보면 실제로 여기서 예를 든 것은 모든 EBS 볼륨이 암호화되어야 한다라는 규칙을 이제 적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요 슬라이드에 보면 이게 결국 바뀐 시점의 포인트들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특정 시점을 이제 클릭을 해서 보면 그 시점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그런 EBS 볼륨의 내역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찾아지고요. 람다 같은 거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바로 또 이제 암호화를 강제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웹방화벽을 제공하는 AWS 와프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WS 와프는 뭐 기존에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웹방화벽의 기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나 이런 악의적인 어떤 공격 패턴을 이제 필터링하고요. 또한 HTTP 레이어 기반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디도스 공격 같은 것들을 IP 기준으로서 이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터링 조건들을 실제로 클라우드 프론트랑 연계시켜 가지고 적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악의적인 공격들이 벌어지고 필터링 되고 있는지를 이제 다이나믹하게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API 또는 CLI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개발 프로세스랑 병합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AWS 와프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의 보안 제품들은
전문적인 보안 경험이나 지식들을 가지고 운영들을 해오셨을 것이고요. 결국은 소수의 관리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셨을 겁니다. AWS 와프는 이런 전문적인 보안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개발자가 스스로 설정하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API 레벨에서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공격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제 대응을 함으로써 훨씬 더 이제 속도 있는 그런 대응력을 갖출 수 있게끔 민첩성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목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AWS 와프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제 저희 그 관리 콘솔이나 또는 CLI API를 통해서 웹 ACL이라는 어떤 필터링 규칙을 정의를 하시면서 이제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필터링 규칙들은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클라우드 프롬프트의 배포 지점에 멀티플하게 어사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웹 ACL이 여러 개의 배포 지점을 커버하게끔 그렇게 어사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웹 ACL이 하나씩 이 배포가 되게 되면 실제 하나의 어떤 클라우드 프론트의 배포 지점에 적용되는데 대략 한 10분 정도의 리드 타임이 발생을 합니다. AWS 와프와 관련해서 아주 특징적인 시나리오를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SIEM 같은 어떤 위협 분석 그 솔루션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자동화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서버 로그를 SIEM 같은 솔루션들이 게더링 할 것이고요. 거기서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패턴화된 위협 징후가 이제 포착이 되면 그것들이 거꾸로 AWS 와프의 API 내지 CLI를 통해서 규칙화돼서 와프의 룰셋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사이클을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위 기간 동안의 404 에러가 하나의 IP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SIEM에서 뭐 웹 크롤링이나 이런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이제 뭐 공격이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그 공격자의 소스 IP가 거꾸로 저희 API를 통해서 AWS 와프의 IP 규칙으로서 설정이 되면 즉각 그 부분이 이제 막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요즘 많이들 우려하고 계시는 디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AWS가 디도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안전하게 잘 꾸미실 수 있는 몇 가지의 포인트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디도스 현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거는 작년 2분기 기준으로 아버 네트워크스라는 그 기관에서 조사한 현황 자료입니다. 전 세계의 디도스 공격들의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통계를 내본 거고요. 평균 디도스 공격 규모는 한 1지 정도, 그리고 지속 시간 대략 한 40분 내외. 그다음에 85% 정도 해당하는 공격들이 인프라 또는 네트워크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뭐 신문지상에서도 들어보셨겠지만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고 빠지는 식의 여러 번의 공격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의 기준은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책임 공유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AWS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는 유효한 TCP 요청만을 받아들이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멜폼드 UDP나 멜폼드 어떤 그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게끔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그 아버 네트워크스의 이 그러니까 통계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벌어지는 디도스 공격 중에 대략 78%가 레이어 3 또는 레이어 4에 기반한 플로딩 공격을 이제 같이 이제 태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효한 TCP 리퀘스트만 저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UDP 플로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AWS 플랫폼 자체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클라우드 프론트나 ELB를 이제 적용을 하시게 되면 유효한 TCP 트래픽만 이제 받아들이고요. UDP는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이 되겠죠. 또한 라우터 53 같은 경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라우터 53이 처리하는 DNS 쿼리, 적법한 DNS 쿼리만 이제 받아들이겠고, 그 외에도 라우터 53이 제공하는 뭐 헬스 체킹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위해서 몇 가지 TCP 트래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잘못된 DNS 쿼리는 헤더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드랍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분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나 이런 이 수고는 전혀 없고요. 저희 디도스 팀이 앞단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78%의 어떤 이 레이어 3, 레이어 4 공격은 이런 식으로 막고 있지만 나머지 22%의 레이어 7 기반의 이 디도스 공격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AWS 와프 내지는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와프 솔루션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 클라우드 프론트에 실제로 행해졌던 이 디도스 공격을 하나 이제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때는 DNS 리플렉션하고 UDP 플로딩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발생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빨간 거는 UDP 플로딩의 차트고요. 녹색 선은 DNS 리플렉션의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클라우드 프론트 자체가 적법한 유효한 어떤 그 TCP 리퀘스트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UDP 기반의 이런 그 공격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른편에 보시면 이거는 저희 자료가 아닙니다. 세덱시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기관에서 내놓은 데이터인데요. 동시간대에 실제로 전혀 클라우드 프론트에 그 가용성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도스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디도스 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모든 그 트래픽들은 전부 다 인라인 모드로 다음과 같은 그 체크를 합니다. IP 주소 체크섬이나 또는 비정상적인 TCP 플래그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UDP 페이로드 길이 또는 DNS 요청 헤더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는 보통 이제 커머디티화된 하드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진보된 어드밴스드된 이 보안 장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라인 모드로 모든 패킷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들은 저희 디도스 팀의 운영 기법에 계속 그 업데이트돼서 현행화가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표준화된 하드웨어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장비를 교체하고 또 용량이 딸리면 증설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디도스 공격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인라인 모드로 모든 트래픽을 다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자의적으로 어떤 트래픽에 대해서 판단하고 통제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실 텐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 디도스 팀이 실제로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그것들을 관리를 하는 그 그래프를 이제 보시게 됩니다. 지금 유저 표시가 된 것들은 정상적인 어떤 트래픽 패턴이라고 판단돼가지고 그대로 놔둔 것들이고요. 제일 아래 부분에 보시면 아주 그냥 미미하게 깔려 있죠. 이거는 저희가 분명히 뭔가 의심스러운 어떤 트래픽이라고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하지는 않고요.
조치라는 게 이제 즉각적으로 막는 것이죠. 막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밴드위스, 소량의 밴드위스를 이제 계속 제공을 하는 그런 스로틀링을 태운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어떤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갑자기 대량으로 발생하는 트래픽, 충분히 저희 디도스 팀에서는 이건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트래픽이 발생하더라도 이 비즈니스, 오탐에 의해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현명하게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는 저희 디도스 팀이 어떤 식으로 공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지를 이제 좀 살펴봤다면, 이제 그 위에서 이 기반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운영 환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완을 해야 될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AWS 서비스들을 앞단에 배치하시라는 얘기는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클라우드 프론트나 뭐 ELB나 라우트 53 요 3가지의 그 동작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으니까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레이어 3나 레이어 4에 해당하는 78%의 어떤 공격 패턴들은 충분히 커버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들은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보안적인 측면에서 웹 티어에 대한 웹 기반의 3티어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어떤 아키텍처라고 해서 늘 설명드리는 그런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노출될 수 있는 지점을 최소한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서브넷을 구성한 거를 보시면 실제로 EC2나 RDS 같은 중요 여러분들의 고객 자원들은 전부 다 프라이빗 존으로 빠져 있고요. 저희가 담당하는 ELB 또는 어쩔 수 없이 인터페이스를 열어야 되는 베스티언 호스트 또는 나트 호스트, 이런 부분들만 퍼블릭 존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줄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사용자와 관리자의 트래픽을 명확하게 분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의 트래픽에 대해서 룰을 걸어서 적법한 사용자와 트래픽만 허용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저희 AWS VPC의 보안 그룹 또는 네트워크 ACL 아니면 서브네팅을 적절하게 이제 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된 리소스가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나트 인스턴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베스티언 호스트도 있었고요. 이런 노출된 인스턴스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클라우드 프론트에 그 지역별 어떤 블러킹을 이제 룰을 걸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OAI를 이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라우트 53에 프라이빗 DNS나 또는 알리아스 레코드 셋 같은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아까 22%에 해당하는 레이어 7 기반의 이런 정상을 가장한 어떤 악의적인 공격 패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AWS 와프 내지는 밑에 보시는 언론 로직이나 트렌드 마이크로 같은 저희 마켓플레이스의 관련 솔루션들, 보안 솔루션들을 잘 활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AWS를 충분히 활용해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그런 공격들을 버틸 수 있는 확장성을 구현을 하실 것을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EC2의 인헤스트 네트워킹이나 또는 오토 스케일링을 적절하게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 AWS 클라우드 프론트 또는 라우트 53의 글로벌 커버리지를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디도스 공격의 공격자가 공격자를 괴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유의미한 공격이 이제 되려면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게끔 그런 구조로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아키텍처를 잡아가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도를 줄이면서 대응하실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공격이 들어오면 허둥지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적절한 계획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수립해서 운영하고 계신 이 AWS 운영 환경이 디도스 공격에 강한 환경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요 제 세션 뒤에 이제 AWS 웰 아키텍티드 이 프로그램이라는 걸 한 번씩 고려를 해보실 수도 있겠고요. 필요하시면 저희 같은 솔루션즈 아키텍트에 연락을 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안전성을 위해서 이제 모의 해킹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모의 해킹을 하시려면 반드시 저희한테 사전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 디도스 팀이 아까처럼 그런 패턴에 의해서 악의적인 공격 패턴이라고 생각하고 계정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스로틀링을 걸어가지고 굉장히 로우 밴드위스를 이제 막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공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격에 따른 어떤 그 비용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디도스 공격을 맞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일정 부분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내가 디도스의 몇 지까지 공격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목표 수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비용 관점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어떤 조건으로 쉽게 이제 그 반영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받았을 때는 주저없이 저희 그 비상 연락망을 이제 컨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업한테 연락을 취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서포트의 컨택 포인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포인트는 여기 보시는 디도스 대응을 위한 AWS 모범 사례 한글화된 자료로 이제 저희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보안적인 어떤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밑에 보시는 저 AWS 클라우드 보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동영상이나 백서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매뉴얼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소개된 그 프로그램인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지금 저희 이 AWS를 쓰시는 고객들이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요청들을 많이 하시죠. 저희는 그럴 때마다 항상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상화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IDC나 데이터 센터에서 고려하시던 그런 통제 요건들을 그대로 저희 AWS를 사용하실 때도 고려를 하시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이를 위해서 IDS나 IPS 또는 머레어에 대한 어떤 대비 또는 시스템이나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얼러팅, 그다음에 사용자 관리나 아니면 오딘 로그에 대한 리텐션 이런 것들을 통제 요건에 맞도록 저희 AWS에서도 저희 AWS의 보안 기능을 통하거나 아니면 마켓플레이스에 관련된 솔루션을 가지고 충분히 적용을 하실 것을 이제 권장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호해야 될 데이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호화를 하시고 그 키를 안전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드려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저희는 앞서서 이제 서두에서도 보여드렸던 이 다양한 어떤 컴플라이언스 인증들을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이제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환경에 대해서 쉽게 어떤 이 법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준수했을 때 뭘 해야지라고 물어보실 때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지원 문서 패키지들을 저희 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고객 사례들,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사례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의해서 수주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수행되는 컨설팅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딜리버리 하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회사의 정책 또는 그 인더스트리의 어떤 스페시픽한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를 좀 모르시고 당황하시는 고객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 인력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요건들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골든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드립니다. 이 골든 이미지라는 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죠. AMI 형태를 띌 수도 있고요. 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템플릿 형태로도 이제 구성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한 어떤 문서 뭐 이런 걸로도 딜리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각종 어떤 뭐 법규나 규제와 관련된 요건들이 있으시면 이분들한테 던지시면 거기 그런 요건들이 반영이 된 그런 형태의 골든 이미지를 딜리버리하는 그런 컨설팅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기초 템플릿이라는 건 결국은 출발선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모든 그 필요로 하는, 목표로 하는 어떤 그 보완적인 요건들을 다 담고 있는 집약된 어떤 출발선을 가지시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 관리자의 실수 또는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들 내지는 이 중복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야 될 때 드는 중복적인 노력들을 제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 제가 AWS가 그동안 보안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환경들을 AWS 상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꾸미시는데 어떤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AWS를 수년간 잘 사용하고 계신 이 나사의 CTO 분이 하신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간 사용해 본 경험에 따라서 AWS 클라우드가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AWS가 고객들한테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떤 신뢰를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